아침에 쓰고 밤에 낭독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의 일상, 그리 주인공 박철우입니다. 1월 5일 화요일 낭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새해 소망. 12월 31일 매년 마지막 날 뉴스는 온통 새해 소망을 말하는 시민 인터뷰로 가득 채워지지만 나는 한 번도 새해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대한민국에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능력이 수치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다. 학창시절엔 성적표 등수가 중요하고 어른이 되어서는 통장 잔고가 그 사람의 능력과 인품으로 평가받는다. 나는 그런 것들을 그래 라고 말하는 혹자가 있을진 모르겠으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 나이라는 숫자로부터 마냥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시간은 반복된다. 작년 12월 31일도 올해 1월 1일도 별다를 것 없는 어제와 오늘일 뿐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한 살 많아진 나이는 가방에 책 한 권 더 집어넣은 것처럼 살며시 어깨를 짓누른다. 책임감이다. 어쩌면 나는 책임지기 싫어서 피하는 거다. 20대 초반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스스로 위안 삼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뭔가 보여줄 때가 왔는데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반면에 엄마 아빠 주름살이 깊어지는 건 두 눈에 선명하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소망이랍시고 호들갑 떨지 않았으면 좋겠는지도 모른다. 새해가 누군가에겐 기대의 대상일 수 있지만 새해라는 단어만으로 청춘에겐 불안감을 야기하기도 하니까. 새해가 밝고 하루가 지나서 이른 아침 친구 전화를 받았다. 얼마 전 시험에 합격해 기자가 된 친구였다. 10분 전화 인터뷰에 응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다. 돈 빌려달라는 사채업자 같은 컨셉만 아니면 웬만해서 부탁을 거절하는 일이 없기에 자초지종 무슨 내용에 관한 인터뷰인지도 모르고 흔쾌히 그럼 이라고 사람 좋은 투로 대답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딴 건 아니고 새해 소망에 관한 건데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아, 나 그런 거 없는데 라는 말이 단전에서 출발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기자 시험에 합격하고 처음 인터뷰를 요청하는 친구한테 차마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 도로 집어넣었다. 이어진 10분 동안 한평생 생각해 본 적 없는 작년 한 해에 대한 총평과 새해 소망에 대해 주저리 늘어놓았다. 끝에 친구는 고맙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지만 내가 생각해도 한심한 답변만 한 게 아닌가 마음에 걸렸다. 좀 건져 먹을 거 있는 말이라도 했어야 했는데 자책했지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 앞에서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지 뭐. 스스로 위로하고 읽던 책이나 마저 읽었다. 나는 왜 글을 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앞으로도 글을 계속 쓸 수 있을까?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다. 며칠 전 문학 잡지를 읽고 있었다. 평소 즐겨 읽는 작가님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고 여지없이 새해 소망을 묻는 기자님의 질문도 들어 있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글을 써요. 그래서 새해 소망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같은 이유로 글을 쓰진 않는다. 내게 글은 세상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더 많이 발견하고 세상에 소개하는 작업이다. 나는 천성이 배려심 많고 착한 성격이 아니라서 글을 쓰지 않으면 꽃의 아름다움을 비웃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부질없음으로 치부하며 살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세상에 해가 되지 않기 위해 일상 곳곳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찾아다니며 글로 표현한다. 결국 이것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글을 쓰는 것과 같은 이유네. 쓰고 보니 그렇다. 한 줄로 써도 될 말을 이렇게 주저리 늘어놓는 걸 보니 올해는 좀 더 부지런히 써야겠다.